안녕하십니까. 이론 플러스 마스터 오릴라입니다. 저는 암에 있어서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력이 있기 때문이죠. 제 아버지께서 10년 가까이 암 투병을 하셨고 또 제가 그 간병을 하면서 암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처절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봤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도 띄워놨지만 암 진단 방법에 있어서는 뭐 내과적 진단, 영상의학적 진단, 뭐 표지자 검사 진단, 뭐 병리학적 진단 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누구누구 씨는 암에 걸리셨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뭐 제 가족에 암투병도 있었습니다만 제 주변에서 제가 또 이론 플러스 강사로 활동하면서 생식으로 식이요법을 또 도와드리고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기 때문에 많은 암 환자분들을 또 직간접적으로 만나고 전에 듣기도 하고 직접 상담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나이가 86세, 88세가 되신 할아버지에게 수술을 권하는 겁니다. 단순히 권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강권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네, 의사 선생님들이죠.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권위 있고 그 해당되는 분야에서 탁월하다고 하는 의사분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이 86세, 88세 대신 어, 이 우리 정말 이제 뭐 평균 수명으로 치면 천수가 다 되신 특히나 할아버님들이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여성들보다도 남자분들이 평균 수명이 더 짧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몸에 무리가 될 수밖에 없고 리스크가 굉장히 큰 수술을 권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88세신데 어머니가 뭐 90이신데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 의사가 수술을 권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녀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 선뜻 수술해야지. 당연히 수술해야지. 라고 판단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뭐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뭐가 지금 당장 어디 혈관이 막혔거나 뭐 긴급하게 수술하고 시술하지 않으면 당장 운명하실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수술을 권할 수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피하자고 얘기하겠죠. 네. 이제 거의 다, 다 사셨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뭐 거의 그 천수를 누리셨는데, 지금 와서, 지금 몸도 많이 약해지셨는데, 수술대에 올라가서 그, 의사의 메스를 마주한다는 것이, 과연 이 노년의 말년에 이 우리 부모님의 삶을 더 그게 좋은 길인가? 부모님의 마지막 그 여정에 있어서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작 이렇게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상황에 놓이시느냐? 수술을 하라고 권하는 의사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흰 가운의 의사 앞에서 여러분은 섣불리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는 수술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진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실례로 저와 굉장히 가까운 우리 같이 또 전도사 출신이고 이랬던 우리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아버지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평상시에 더군다나 이 암에 있어서 건강 관리에 있어서 늘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도 교육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86세에 담도암 선고를 받았을 때 의사가 수술을 권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당연히 수술 안 된다. 아버지 수술 안 받으셔도 된다. 지금부터 그냥 관리 잘 하시면서 천천히 집에서 관리하시면서 지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사는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 혼자 고집을 부려본들 주변 가족들이 아니 너 왜 이 상황을 반대하냐? 아버지를 위해서 수술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느냐?
참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수술을 감행했고 안타깝게도 음, 수술을 받고 나서 한 달이 안 돼서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의사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고 뭐 4시간 만에 끝날 수 있는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가 서명을 하면 그 수술이 뭐 진짜 대놓고 의료사고가 아닌 이상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돌아가신 분께는 말년을 가족들과 함께 더 편안하게 그리고 과도한 수술 혹은 그 치료 과정에서 정신도 온전치 않게 마취제에 취해서 그렇게 계신 상태가 아니라 더 인간적인 품격을 지키면서 삶을 잘 마무리하실 수도 있었던 것인데 그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부 강의를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외부 강사로도 제가 좀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건강 결국에는 우리가 치료의 주체는 환자고 환자가 치료를 받고 안 받고는 환자의 주권, 환자의 권리다. 이런 이야기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어느 할머님께서 맨 앞에 계시는 할머님께서 손을 드시더니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서 본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야기인즉슨 본인 우리 할머님의 부군 되시는 할아버님도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88세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88세. 근데 의사가 수술하자고 그러더래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반대했죠. 할머니는 절대 수술 안 된다. 그런데 모든 자녀들이 가족들이 할머니를 힘들게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르시느냐. 의사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수술을 막느냐? 죄책감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할머님은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네 아버지는 내가 해준 밥 먹고 내 방식대로 나랑 같이 살아왔다. 마지막 삶의 마무리까지 나는 네 아버지, 내 남편 수술 때 눕히지 않고 내가 해준 밥 먹이고 그렇게 보낼 거다. 결국에 수술을 안 받으셨어요. 네. 물론 2달 뒤에 그 할아버님께서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살도 하나도 빠지지 않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편안하게 지내시다가 가족들 곁에서 삶을 마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당장 젊은 사람들에게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3사람 중에 1사람이 암에 걸리고 거의 2사람 중에 절반은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이런 그래프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연령대별 면역력과 암세포 발생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파란색 줄은 암세포 발생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죠. 하루에 2,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발생을 합니다만 우리의 면역력으로 그 암세포를 눌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면역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2 그래프가 크로스를 이루는 지점이 바로 70대 거의 다다르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암세포가 발생해도 그 우리의 면역력이 그것을 채 누를 수 없을 만큼 약해져 있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암 발생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대에 또 90대에 가까워질수록 암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죠. 근데 80, 90 거의 지금 평균 수명 기준으로 거의 다 천수를 누리신 분들의 이분들의 수술을 왜 자꾸 가족들에게 큰 부담감을 주어 가면서까지 의사들은 권유하고 있느냐. 네. 저는 참 이런 상황을 놓고
병원이 하얀 정글이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의사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수술 전문의로서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을 또 연구하고 싶은 그 의학자로서의 그 의사로서의 그 욕심이 때로는 너무 과도한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우리 환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환자의 주권은 환자에게 있다. 우리가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황성주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따지는 환자, 질문이 많은 환자,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환자가 오래 살고 그런 환자가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